주차는 이제 마케팅과 홍보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 파트에 대해서 또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과 홍보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 마케팅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은 마케팅의 정의와 목적을 우선 봐야겠죠. 마케팅은 뭡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본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 성취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코틀로의 마케팅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분석, 계획, 집행, 그리고 조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면밀하게 짜인 프로그램 속에서 면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으로 봤고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모든 시장을 찾아 비현실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선정된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합리적이죠? 네 번째가 마케팅의 목적은 효과적인 시장의 공략을 통해서 조직의 생존과 건전한 유지를 돕는 것으로 봤고, 다섯 번째, 판매자의 입장보다는 표적 시장의 욕구에 따른 조직의 공략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케팅 믹스인 제품 설계, 가격, 홍보, 유통 방법 등을 이용하고 혼합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코틀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무엇입니까? 기관의 CT와 자원 제공지, 자원 제공자, 프로바이더예요.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또 자격 부여 기관 및 전체 사회가 복지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요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정의입니다. 마케팅 목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사회복지관에서 월별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노력은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입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캠페인 활동이나 입법 필요성을 탄원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새로운 정보와 실천을 전파하기 위함이죠.
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그들의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며 어떤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보와 실천을 전파한다. 넷째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복지 조직은 자신과 사회에 이로울 수 있도록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아동 학대자 등에 대한 행동 변화 노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케팅의 개념과 핵심 요소에서 첫 번째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를 들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것들이 결핍이 될 때 욕구를 가진다는 사실이죠. 니드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 니드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 원트를 가진 원트. 욕구와 선호의 문제가 또 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능력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그것을 우리는 demand, 수요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 이것은 마케팅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지불 능력이 있는 욕구는 시장에서 수요가 되죠. 또 소비자들은 제품이 주는 혜택이나 이익을 계산을 하고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제품을 셀렉팅합니다. 효과적인 조직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수행을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보증 및 서비스 자료를 분석합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과 경쟁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찰해가지고 고객들의 욕구를 간파하도록 판매원들을 교육시키는 자, 두 번째가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입니다. 여러 대안 중에서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셀렉팅하죠. 이 satisfaction, satisfy, 이 만족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대에 맞추어 가치를 전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성능에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성능이 기대와 일치한다면 구매자는 OK 사인을 줄 것입니다. 자, 가치는 뭡니까? 가치는 고객이 그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해서 얻는 혜택과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 간의 차이가 가치가 되죠. 대안의 가치는 가격을 고려한 대안의 고객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교환입니다. 교환. 바람직한 목적물을 획득을 하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이 일반적인 교환이고요. 또 교환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환의 조건이 교환의 당사자로 하여금 교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교환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하는 얘기죠.
자, 네 번째가 시장이에요. 핵심 요소, 시장인데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바로 우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경제에서는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하겠죠. 예. 또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특별한 시장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을 하고 최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시장의 고객들에게 가치와 만족을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기업은 판매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케팅의 개념과 핵심 요소는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하죠.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집합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지금도 있지만 현대화됐지만 전통시장을 요즘에는 다 무슨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체계화된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은 또 전통시장도 준체계화 개념으로 시설 보수도 하고 또는 전산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제품, 예를 들어서 뭐 공산품은 어디 가야 돼요? 공산품 코너가 있잖아요. 농수산물 코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비스의 실제나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 있는 곳이 바로 농산물 시장, 공산물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 아이템별로 구분된 집합이 바로 전문화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2층에는 뭐 남성 의류 매장, 3층에는 여성 의류 매장, 지하에는 식품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 구분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가치와 만족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분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어땠어요? 시장.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되지. 예전엔 뒤죽박죽 했었잖아요. 닭집도 있다가, 뭐 문구점도 있다가, 기타 떡집도 있다가, 식당도 갑자기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우선 순위가 이렇게 정리된 개념의 가치가 좀 없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 예전부터는 다 이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마케팅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줘야 되고 또 만족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파트가 바로 마케팅 파트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이상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